안녕하세요. 호인구상학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또, 더우면 또 너무 더워서 날리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날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월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울 땐 추운 거 생각하는 거고, 추울 땐 바람 부는 거 생각하는 거고, 바람 불 땐 여름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철학관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성남이라는 곳에서 철학관을 했었죠. 처음에 철학관을 딱 했을 때 지금도 이제 첫 손님이 생각이 납니다. 늘 생각이 나죠. 첫 손님이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철학관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의자 딱 하나 놓고 인테리어도 없고 간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원래 옷가게 사무실이었었는데 그냥 뭐라 그러네, 옷걸이 이런 거 딱 있는 상태 속에서 의자 하나 딱 놓고서 그때 시작을 했죠. 아시는 분이 가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서 첫 손님이 왔어요. 소개를 딱 해서 첫 손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이제 지극하신 분이 오셨죠. 두 대회분이 오셔가지고 책상도 없고 추레하고 의자도 그렇고 주전자도 없고 그냥 그때 생각이었죠. 에이, 며칠 하다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이었죠.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을 이렇게 물어보고 적고 기다렸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물으면 답을 해야지. 이제 아는 건 그래도 있었으니까 육친이고 이런 거 주워 들은 건 꽤 많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기다리고 있었더니 말을 해라 이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을 드리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예요? 철학관 하신 분이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거기에 들은 거는 있으니까 걸록격이다, 비격격이다, 정관격이다. 처음에 이제 자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관격에 올해 제국인이 됐으니까 문서가 왔을까? 이러는 이제 혼돈 속에서 문서 때문에 왔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한 경우에 수가 한 번 있었고, 제가 있었을 때가 중국인이 많아요. 성남에는 중국인이 많아가지고 하루는 왔는데 딱 풍채가 좋은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한자를 딱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한자예요. 그래서 내가 한자가 사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때는 아니었죠. 한자 실력이. 이게 한자 뭔자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한자가 뭔자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황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이건 황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철학관을 하게 되면
여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면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철학관을 이제 뭐 막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참 이런저런 고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해서 그게 육친으로 통변을 하든지 아니면 격국으로 통변을 하든지 강약으로 통변을 하든지 그게 상당히 사실은 첫 답을 던져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이제 경험과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해야 하거나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론에 치중해 있는 그것만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한테도 오늘 이제 만난 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많이 봐야 된다, 사람을. 진짜 많이 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최소한 1000명은 봐라. 500에서 1000명을 보고 나야 손님을 오시면 손님의 대응력이 느낀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주체 자체가 뭐라 하더라도 식상이 좀 좋아야 식상이 화술이라고 하니까 되는 거고, 체도 좀 강하면 좋고 사주체가 약한 상태 속에서 식상까지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내가 철학관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더불어서 또 이제 참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그 명리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명리를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사주 딱 격국에 자기가 능통합니다고 해서 격국을 갖고 뭐 이렇게 뭐 내가 한다? 육친을 갖고 들이대서 한다? 위험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얼굴부터 보기 시작해서 앉는 자세 또는 옷 입은 모양새 또는 뭐 지금의 이제 그 들어온 어떤 걸음걸이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잘하는 사람들은 뭐 난 자기만 사주만 보면 다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가 나름 이제 고민을 한 게 뭐였었냐면 내정법이었습니다. 내정법.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정 자신이 없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봐서 답을 안 하면 안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혼자 머릿속에서 뭐 이러면 그거는 프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물어보고 뭐 때문에 왔냐? 왜 그러냐? 사주를 보고 육친을 보고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관상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중요하고 그런 배짱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 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정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내정법을 파기 시작을 했죠. 내정법 종류가 우리가 많잖아요. 뭐 사기대안법, 뭐 낙화 이론, 또 뭐 그다음에 기문 내정도 있고, 기문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오주계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간만 갖고도 그날의 일간만 갖고도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정법을 파기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 많은 걸 얻었죠. 내정법.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성학입니다. 구성학도 내정법으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기단법도 나름 최고예요. 근데 약간씩은 구성이나 사기단법이나 오주계나 아니면 일주론이나 이 자체가 다 오류는 다 있습니다. 100% 거기에 딱딱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내정법 수업을 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다. 그 사람도 10명을 앉혀놓으면 한 50%는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사기단법하고 낙하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게 일주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주내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연월 일시를 가지고 모든 사주를 다 풀어냅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성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내정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구성학의 내정법에 대한 내용과 간지를 통한 내정법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정묘날입니다. 정묘날이고 구성 숫자는 6입니다. 6. 구성 숫자 6. 그러면 오늘에 주어진 그 숫자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 그럼 오늘은 6이라고 하면, 오늘이 6이라고 했으니까, 구성학적으로 6이라고 했으니까 6이라는 개요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6이라는 거는 6 본명성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면 6이라는 날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매번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사람이다. 오늘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이다. 6이 권력이니까 권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냐? 공직이다. 공직자다. 또 남자다운 사람이다. 여자다라고 하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웃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약간 반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집안에서 수장이다. 국가에서 수장이다. 대통령이다.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또는 지는 거 싫어한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게 탁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6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탁하지 않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 들어오는 시간에 왔다. 6인데 5가 들어오는 시간에 왔다. 그러면 중궁에 6하고 5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깡패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권력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 예를 들면 여자가 왔는데 내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럼 이런 여자가 왔다. 근데 중궁에 떨어진 숫자가 6의 5다. 그러면 6의 5. 남자에 중독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벗어날 수 없고 상당히 푹 빠졌다고 했나? 푹 빠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조직 내에서 만났다. 아니면
어떤 틀에서, 회사 내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6인 날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연상이다, 연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물으면 공무원이다, 사업가다, 금융가다, 군인이다, 경찰이다, 대기업이다, 정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스님이다라고 하면 고승이다, 국가공직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고위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6인데 사고 때문에 왔다, 그러면 어떤 차냐? 큰 차로 인한 사고일 것이다. 무지만이 다쳤을 것이다. 6이라는 거를 차로 비교하면 큰 차고, 사고수를 얘기할 때 보통 그 6이나 3을 갖고 시작을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큰 차가 돼요. 그 중에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인 날 만약에 왔다,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럼 9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십진수에서 마지막 수인데, 그러면 엄청 큰 차입니다. 그리고 9가 가지고 오는 의미는 이별이기 때문에 지금 위급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다, 그럼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픈 거냐? 그럼 골절이다, 뼈다, 큰 뼈다, 머리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6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뭐가 깨지냐면 6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6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많이 다쳤을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어디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냐요? 그럼 6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니까 큰 빌딩에 삽니다. 대기업 속에 삽니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6이라는 숫자는 고급이라는 거죠. 비싼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고급이라고 그러네. 고급 빌딩, 초호화 빌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흔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죠. 몇 층에 살아요. 내 인연은 어디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답은 그 숫자 하나를 봄으로써 그 상대편이 주는 답변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인 날이에요. 이제 온 사람인 거고, 대적할 때의 상대편,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하는 운영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손님은 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는 사람은, 손님은 첫째, 변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공무원, 종교인. 아니면 6이 후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후원해 주던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럼 주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사람이 왜 왔을까라고 또 추적을 할 때는 6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큰 주제. 그럼 6이니까 정치 이야기, 큰 주제, 큰 돈 이야기. 돈 이야기라면 대단히 큰 돈,
갑부, 부자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냐면 투기, 내가 한 방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6을 놓고 돌려보면 6, 7, 8, 9, 5가 성공해서 7을 때립니다. 7이라는 이제 숫자를 보면 7은 돈입니다. 돈. 7은 또 뭐냐면 금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서 6이 와서 돈을 물으면 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봤구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특히 딸이 있다고 하면 그 딸은 7이 깨지기 때문에 그 딸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불량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궁에 6이 드는 날은 나를 도와주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일했습니다. 후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웃사람, 조상, 웃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에 오는 숫자가 6이고 시간에 따라서 그 변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이 5가 왔습니다. 그러면 깡패가 왔습니다. 6이 2가 왔습니다. 직업 때문에 왔습니다. 6이 3이 왔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6이 7이 왔습니다. 그러면 건강이나 금전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파나 팥살이 말고 대충을 찾아서 주제를 추적하면 상당히 높은 형태의 답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구성 내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지방까지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당에서 수업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재미있어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참 잘 맞는다, 이렇게 제가 답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 뭐냐면 정묘날입니다. 정묘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묘라고 하면 묘날이다, 그럼 토끼다, 토끼다, 무지하게 바쁠 것이다. 묘가 드는 날은 제가 간지론에서 묘를 토끼라고 하고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도 묘자가 들어오면 바람이 들고 문서가 2개가 들고 집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묘날 오게 되면 문서를 물으면 문서가 2입니다. 집이 2채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람을 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상대편이 주제를 어떻게 던져주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럼 집이 2개입니다. 그럼 묘는 집이 2개입니다. 묘기 때문에 바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묘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요 다음 글자는 오늘은 묘고 내일은 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와서 용띠를 물으면 내가 대적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고, 어제가 인이니까 호랑이띠를 물으면 내가 버려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나간 글자이기 때문에, 지나간 날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여자는 어떤 년이냐? 나쁜 년이다.
그럼 오늘 만약에 호랑이띠를 물으면 그 사람은 당신한테 좋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 호랑이띠는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또는 그 호랑이띠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월일시로 나누어서 그 간지에 붙여보고 일간에 붙여보고 육친으로 돌리고 이렇게 보고 대운에서 뽑아내고 일반에서 뽑아내고 이 형태로 그거를 팔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그 많은 분들의 사주 논리를 생각할 때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처음인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철학관 하시는 분이 질문도 있었고 원래 이 내정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나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구성만 갖고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간지내정법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간지내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주계라는 또 학문이 있죠. 오늘이 이민, 무신, 정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 무신, 정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시간을 보고 정묘니까 지지류 인성이 왔습니다. 지지류 인성이 오면 건강을 물으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누군가 건강을 물으면 안 된다. 많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약간 다른 변수 있지만 지지인성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 아니면 오늘의 간지를 가지고도 어떤 귀신이 들어왔고 그건 어디서 들어왔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형태로 아주 세세하게 푸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답을 가져 답도 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그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하고 추천 알람 버튼인가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정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